지금 실질적으로 매물 호가 높여서 내놓고 있지만 누가 이 가격에 사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이 가격에 팔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좀 사달라고 할까요? 자, 지금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스 생각보다 세다. 다시 매겨달라고 지금 강남 상구 6,000명 이의 신청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보이스 6천여 명이 다시 산정해달라고 이의 신청했다. 아니 집값 그만큼 올랐다고 강남 사면은 무조건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엔 내기 싫어서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집값 오른다고 해서 자산은 늘지만 여력은 아니니까.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는 돈은 500이라면은 이 중에서 3, 400은 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집값으로. 그런데 여기서 집값은 이렇게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보이스는 늘어나서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이의 신청할 거면 집값을 낮춰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자, 그러면서도 작년부터 뭐라 그래요? 어차피 오를 서울 집값 지금 사자. 웃기는 춘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집값이 올라서 보이스 계속 늘어나면 보이스도 감당 안 될걸요? 거기다가 지금 집을 빨리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밀어내기 분양이 있다. 전매 제한 플러스 그 전에 분상제 피하자고 밀어내기 분양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아마도 7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집값 금방 안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66,000원 가고 밀어내기 분양이다. 그러면은 매매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청약 수요로 돌아선다. 물론 이때 청약받지는 제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분양제 이전엔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분양 물량 추이는 어때요? 공급 부족이요? 누가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죠?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신규 물량이 공급되는데 떨어져야 될 때 아닌가요? 왜 근데 또 하반기 보통 오른다고 그래요? 지들이 말하는 걸 지들이 뒤집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러면서 이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18,000가구, 서울에만 12,000가구가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6월에만. 자, 근데 뭐라 그래요? 4월이 바닥이었나? 일제 반등. 이거 뭐예요? 지금 팔려고 계속 이런 얘기 내주고 있다.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호가 안 띄웠었어요. 가장 저렴한 급매물부터 빠져나가는데 그만큼의 급매물이 안 나오니까 기사들에서 호가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호가 반등이라서 매물이 들어가서 더 비싸게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사들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보고서 지금이 호가 올릴 때구나 싶어서 집주인들이 또 다 같이 매물 집어넣고 다시 호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 호가에 내놨을까요? 팔려고 내는 거죠. 팔려고 내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때를 틈타서 비싸게 내놓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번에 어느 영상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부자들 집 팔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현금 확보하고 있다. 집펀드 팔고. 그런데 보면은 대출 엄청나게 증가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영끌들이 샀다고 빚내서 집 샀다고 알려주고 있다. 그럼 부자들이 팔고 빚내서 영끌 수요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팔 때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소는 집값이 안 오른 고가주택으로 눈을 돌릴 것. 눈을 돌려버리고 싶죠 지금. 자기가 하는 말에 자료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자료 안 가져온 적이 있나요? 또 뭐예요? 수억 원 웃돈 기대되니 빚내서라도 사야지. 검암용 로얄파크시티 이게 병원이 하는 거기. 이게 지롤드 경제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전매 제한, 의무거주 등 고강도 규제에서 비껴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혜 지역. 인천이 끝물이라고 그랬어요. 늘 서쪽으로는 인천이 끝물이죠. 이에 따라 수요자는 수도권 전역에서 대거 몰릴 전망이다. 대거 몰려서 사라 그래요. 저런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 좀 봐야죠. 건설사들이 망하든 투기꾼들이 망하든 어쨌든 어느 한쪽은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럴 거면 받으라 그래. 저기 입지도 되게 안 좋죠. 실거주를 하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임에도 저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엄청난 경쟁률을 낼 것 같다. 항상 이런 기사들을 저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써주면서 돈 받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는 사람들이 꽤 피해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라고 하시죠. 단 실거주들은 지금 사면 안 되죠. 아직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도 돼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적에서 지금 다 자료 갖다 대면서 과거 비교, 그 다음에 인구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급격하게 됐던 일본이랑 비교. 우리나라는 그보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고 과거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다. 그런 거 들고 와서 얘기하자고요. 뇌피셜들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작년 1인당 가계소득,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물론 환율이 오르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감소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감소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지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5분기 연속이죠.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다. 이게 질병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다. 왜? 부동산 거품 때문에 자산이 생산이나 소비로 흐르지 않고 아무 소용없는 유동성 가지고 돈놀이하는 도박판인 부동산에만 흘러들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라는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서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조금 더 위험을 낮추고자 바젤 협약을 강화했는데 원래 이전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떠넘기고서 오히려 초이노믹스에서 대출을 늘려버리니까 그 똥 치우느라고 지금 와서 바젤 해야 되니까 규제가 더욱 강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최대폭 하락 보이고 있다. 그렇죠? 장기적 우상향인데요. 이딴 소리 할 거면은 정신이 나간 거고. 이 처분 가능 소득에는 굉장히 많은 거품이 껴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채로 올린 빚이 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NI는 소득이나 이런 거 올라갔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 자체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고 지금. 자,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1에서 4월 동안 실직자 207만 명. 이거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중에 42%는 가장이라서 이 중에서 207만 명 중에서 42%면 얼마예요? 40%만 잡으면 80만 가구가 여력이 급격히 감소했을 것이고 이거 회복되는데 질병 나았다 그러면 짠 다시 207만 명 다 복귀 아니죠. 몇 년 걸리죠. 이 사람들의 가구주다. 타격이 심각한 거죠 지금. 자영업자 14만 명 중에서도 11만 명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그러니까 종업원수 해고하고 버티다가 폐업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늘어나면서 알바 자리는 물론이고 자영업까지도 폐업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상가 공실도 늘어나는 거고. 여기다가 대출 규제 계속 들어가고 있죠. 9.13 때 다주택자 0% 만들고 12, 16 때 15억 초과 0% 만들고 9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20% 거기다가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 역시 준투기과열지구처럼 9억 이하 분과 초과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보다 10%포인트 높게 대출해준다. 이 정도에서 끝나죠.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추가로 뭐 있어요?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금지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9억 이상 주택을 사게 되면은 환수하죠.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아직 다 신고 안 돼서 지금 6월에 아직 남아있지만 800건 이상 나와서 4월 넘어설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사세요. 그럼. 하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보유세 계속 증가할 거고 내가 버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 거고 지금 계속 살 수 있는 수요도 감소해서 나중에 팔기의 황금성도 안 좋을 텐데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이 떨어질 요인인데 대출 많이 빌려서 사세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반짝해봤자 오래 못 간다. 왜? 이미 작년에 거의 다 샀어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 거래 역시 어때요? 전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 거래량 줄고 있죠.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가 점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속 거래량은 줄고 있더라. 왜? 여력이 안 되니까. 집주인도 돌려줄 여력 안 되고 계약자도 갚을 여력 안 되니까 그냥 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 갭투기 앞으로 활개칠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뚝 떨어졌죠. 전세가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는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죠. 뭐 이 정도까지 갭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5천만 원 필요한 거를 1억 필요한 정도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거 지금 1월에 엄청나게 뛰어서 올린 거죠. 9억 이상 전세자금 대출 금지기 그것 때문에 강남 3구 쪽에서 많이 뛰었죠. 목동이나.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는 뛰었는데 오히려 뭐 학군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학군 좋은 노원구는 얼마 안 올랐더라. 강남이나 목동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는 학군이 좋잖아요. 안 올랐더라.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 그렇게 뛰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보합세로 다가가고 있죠. 왜? 그때 띄울 수 있는 거는 9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띄울 수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게 되지가 않는데 앞으로 여력 점점 더 줄어갈 거죠.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든가, 그렇죠? 전세 자금 대출을 받든가, 전세 빼가지고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든가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 기사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지만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갭투기꾼들한테도 또 다른 보유세가 나오는 거죠. 전세를 주지 않으면은 이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소득세 물린다고 그랬죠. 임대소득세. 근데 3주택 이상일 경우는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걷겠다고 그랬죠. 갭 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월세 80만 원 받는데 건보료 이건 연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세 수입 연 1,000만 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터진다. 임대소득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불로소득을 그렇게 올리고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었다. 근데 지금 건보료는 매월 나오죠.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240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갭투기꾼들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과 지금 피부양자에서 월 건보료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서 뭐 사업자로만 등록한 이거보다는 그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 그러면 임대사업자 누가 해? 건보료 엄청 나오네?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 임대소득 과세 기준 아까 얘기했죠. 간주 임대료 과세한다고.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갭투기한 사람들 지금 매물 다 내놔야 될 상황이다. 여기다가 지금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내요. 건보료도.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월세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권이나 이런 것도 다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기 지금도 한 500만 가구 정도가 숨기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분해야죠. 전월세 신고제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물이 잔뜩 나올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 매물이. 그런데 왜 지금 계속 그래도 오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들어가서 공급 줄어들고 뭐 수요는 늘어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력 감소되고 수요는 줄고 있고 다주택자 매물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값 띄우려고. 언론들이 언제 진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예요. 이렇게 구라들을 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격 폭락 아직 덜 빠졌다는 거죠. 3년간 상승한 것 중에 이제 3분의 1. 이제 1년치 빠진 거예요. 앞으로 30% 이상 강남은 한 40-50% 빠져야죠. 더 빠져야 한다. 거품이. 이 시국에 누가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언제까지? 거래 절벽이다. 지금 자꾸 거래량 늘어났다고 뛰고 있는데 안 늘어났죠. 일단 지금까지 신고된 건 안 늘어났죠. 거기다가 추가로 늘어난다 치더라도 양이 크지 않죠. 작년 말에 비하면은 절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거래량이 엄청 활발한 것처럼 수요는 엄청 감소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매물은 점점 더 터질 상황이다. 왜 전월세 신고제를 기를 쓰고 반대하겠어요? 다주택자들이 타격이 입으니까 그렇고 그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걸로 돈 벌어 처먹으려고. 지들도 그걸로 돈 벌어 처먹으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금 마련하려고.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사는 사람이 제일 꼭지에 비싸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투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상투 잡는데 집값 더 오르던데요? 상투를 여기서 잡아도 상투고 여기서 잡아도 상투죠.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죠. 지금 잡는 것이 상투다.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에다가 경제 위기가 겹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뒤에 집값 안 떨어진 적이 있는지 봐봐요.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그때만 항상 집값은 장기적으로 폭락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오른다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투기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올라야만 하는 다주택 투기꾼들과 막판에 상투 잡았던 영끌 수요들의 여론 형성만 있을 뿐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